여러분에게 친구란 어떤 존재인가요? 여러분은 친구가 얼마나 많으신가요? 주변에는 친구가 많아서 행복해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지인들이 많습니다. 친구가 많다라는 것으로 많은 자랑거리를 늘어놓죠. 이번에 우리 애가 대기업에 취직했어, 검사가 됐어, 의사 됐어 등등 얼굴이 상기되며 자랑처럼 말하고들 계십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나에게는 관심 밖의 일이 되고 공허함에 불과하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친구라는 단어를 들으면 따뜻함, 동질감, 그리고 특히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곤 합니다. 친구는 어린 시절부터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해 왔습니다. 어린 시절 친구가 없으면 외로움을 느끼며 내가 부족해서 친구들이 없겠지라는 생각을 하며 지내왔습니다. 학교 안 가는 날에는 늘 친구들이 모였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당연시했습니다. 친구는 우리의 자존감을 지탱해주고 서로를 배려해주고 시간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동료로 느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친구와 함께 놀며 나눈 순수한 우정은 지금도 많은 이들의 마음 속에 소중한 기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친구 생일에는 빵도 같이 먹고 밥도 같이 하며 쑥스러운 마음으로 고민도 털어놓았던 그 시절 말이죠. 시간이 지나 젊은 시절에는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친구가 만나자고 하면 아무리 피곤해도 시간을 내어 만났고 생일이나 기념일에는 선물을 준비하며 서로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때로는 내키지 않아도 친구를 배려하기 위해 억지로라도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친구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함께한 시간들을 소중한 추억으로 만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우리는 친구와의 관계가 많이 변해가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어린 시절에는 친구가 많다는 것이 자랑이었고 친구와의 관계가 인생의 큰 축처럼 느껴졌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관계는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서로의 방향성과 관심사 환경이 달라지면서 친구와의 만남의 시간이 줄어들고 또한 어색해지거나 불편해지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한때는 매일 연락하며 모든 것을 공유했던 친구이기에 영원히 내 친구이며 끝까지 관계를 유지할 것 같았던 생각도 더 이상 예전처럼 가깝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직장, 결혼, 자녀 양육 등 각자의 인생에서 우선순위가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줄어들고 만남의 횟수도 적어집니다. 또한 가치관의 차이가 두드러지면서 친구와의 대화가 어색해지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는 성장 과정에서 누구나 겪게 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우리는 친구 관계의 본질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정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친구는 있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됩니다. 진정한 친구란 단순히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이해해주고 내가 어려울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 그리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친구입니다. 어떤 나이 드신 분은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경조사 때 많은 친구가 와서 좋기는 하지만 반은 본인의 경조사를 위해서 오는 거야. 실패 시 위로의 말은 그냥 위로일 뿐 진정한 도움은 글쎄
내가 어려우니까 30년 지기인데도 안 도와주는 친구들 많더구먼. 친구의 숫자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얕은 관계를 유지하려다 보면 상처받거나 스트레스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친구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그 관계가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 관계를 통해 성장하고 있는지입니다. 우리는 때로 친구 관계에서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가까운 친구에게서 느낀 실망감, 배신감, 또는 무관심은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은 친구라는 존재에 대해 회의감을 갖게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간관계의 본질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나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에서 느낀 감정은 때로는 나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하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더 크게 다가옵니다. 친구를 만나기 위해 시간을 내고 노력을 기울이며 때로는 상대방에게 맞춰야 하는 상황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나의 행복을 해치는 일이 아닌가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 결과 관계를 정리하고 나 자신에게 더 집중하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친구와의 관계에서 느꼈던 피로감과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평화와 안정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나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탐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삶의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친구 관계를 완전히 부정하거나 모든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방식을 찾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친구와의 관계가 에너지를 주는 반면 다른 사람에게는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큰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으며 그 선택이 나에게 맞는 것이라면 그것이 정답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관계를 정리하고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과의 인연만을 남기게 됩니다. 억지로 이어온 관계를 놓아버리니 스트레스가 줄고 마음이 가벼워졌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서로에게 무리한 기대를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러한 관계는 나이를 먹어도 변하지 않는 소중한 인연으로 남게 됩니다. 결국 친구란 우리가 선택하는 관계이며 그 관계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도구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과의 관계를 먼저 탄탄히 하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중심을 잡고 있을 때 진정으로 나를 이해하고 지지해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입니다. 친구는 우리의 삶을 반짝이게 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결국 진정한 행복은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시작되며 그 안에서 친구라는 존재는 나의 여정을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거나 나의 행복을 해친다면 과감히 정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이 있는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친구는 친구일 뿐,
인생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다. 오늘은 혼자 살며 행복해지는 방법 3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혼자 살면서 행복해지는 방법. 첫 번째는 건강의 중요성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후에 가장 중요한 자산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돈이라고 답하실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건강이 없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행복할 수 없죠. 우리가 여행을 가고 새로운 취미를 즐기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모든 일은 건강을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노후의 삶을 즐기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건강 관리를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걷기 운동으로 삶을 바꾼 이정우님은 65세에 은퇴한 뒤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직장 생활 동안 꾸준히 쌓인 스트레스와 앉아서 일하는 생활 습관 때문에 체중이 많이 늘었고 무릎 통증과 고혈압으로 병원을 자주 다니 의사로부터 지금 체중을 줄이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경고를 들은 정우님은 매일 걷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드셨다고 합니다. 10분만 걸어도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걸었죠. 그렇게 1개월이 지나자 걷는 시간이 20분 늘었고 6개월 뒤엔 1시간도 거뜬히 걸을 수 있었습니다. 정우님은 꾸준히 운동을 이어가며 체중을 감량하고 혈압을 정상으로 되돌렸습니다. 정우님의 이야기는 건강은 작은 습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몸이 자연스럽게 회복되었고 약간의 무리가 있어도 금세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신체의 회복력이 느려지고 작은 질병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건강을 유지하지 못하면 일상생활에서의 자유로움을 잃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걷는 것조차 어려워진다면 좋아하는 취미 생활이나 여행도 멀게 느껴질 것입니다. 건강은 단지 신체적 안락함을 넘어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더 나아가 건강은 우리의 독립성과도 연결됩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타인의 도움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정서적 자존감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짐이 된다는 생각은 사람을 더욱 위축시키고 삶의 만족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스스로를 돌보고 건강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첫 번째로는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절과 근육이 약해지기 때문에 적절한 신체 활동은 필수적입니다. 걷기, 가벼운 요가 또는 수영 같은 운동은 몸을 무리 없이 단련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매일 걷기 30분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통해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근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균형 잡힌 식사를 강조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대사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과도한 칼로리 섭취는 피하고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채소, 과일, 통곡물, 단백질을 중심으로 한 식단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충분한 물 섭취와 설탕 섭취를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건강검진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은 나이가 들수록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육체적인 건강만큼이나 정신적, 정서적 건강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심호흡, 명상 또는 자연 속에서 보내는 시간은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정신적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소통을 통해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삶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서, 음악 감상, 정원 가꾸기 등 혼자서 즐길 수 있는 취미 활동은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5,000보 걷기, 주 3회 요가 수업 참석 또는 한 달에 한 권의 책 읽기 같은 목표를 세워 꾸준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는 성취감을 느끼게 하고 삶에 활력을 더해줍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자세는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부정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이를 삶의 또 다른 장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얻을 수 있는 경험과 지혜는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건강은 단지 신체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마음가짐에서도 비롯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혼자 살면서 행복해지는 방법 두 번째는 노년의 시간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노년에는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반복되는 일상의 무료함을 느끼기 쉽고 무기력함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목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삶의 목표가 없으면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그 시간을 가치 있게 느낄 수 없죠. 노년의 하루는 작은 루틴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단순한 행동이지만 삶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아침마다 산책을 나가거나 정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신체를 단련하고 정신을 맑게 해주는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의 조용한 산책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치유하는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일상의 작은 즐거움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먹거나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큰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오랜만에 영화를 감상하며 추억을 떠올리는 시간도 노년의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작은 활동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삶의 감사함과 기쁨을 더합니다. 노년에는 계절마다 작은 프로젝트를 설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봄에는 정원을 가꾸고 여름에는 바닷가를 산책하며 가을에는 단풍을 즐기고 겨울에는 따뜻한 차와 함께 독서를 하는 식으로 계절의 변화에 맞춰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활력을 제공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소소한 즐거움을 찾는 과정에서 혼자만의 시간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독서나 퍼즐을 풀며 집중력을 기르고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며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내면을 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하며 나 자신과 더 깊이 연결될 수 있는 귀중한 순간이 됩니다. 노년의 시간은 단순히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고 사회에 기여하며 자기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연결, 봉사, 그리고 자기 개발은 노년을 풍요롭고 활기차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사진 촬영을 통해 삶의 의미를 되찾은 김영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영수님은 65세에 은퇴한 후 처음에는 자유로운 시간을 즐기며 기뻐하셨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매일 같은 일상의 반복이 무료하게 느껴졌고 점점 의욕을 잃어갔습니다. 내 인생이 이제 끝난 걸까라는 생각이 들며 무기력함에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영수님은 우연히 동네 주민센터에서 열리는 사진 촬영 강좌를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 사진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뭔가 새로운 걸 배워보자는 생각으로 시작했죠. 처음에는 카메라를 다루는 것조차 서툴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진 촬영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셨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동네를 걸으며 풍경을 찍기 시작했고 그 사진들을 카톡에 올리며 주변 사람들과 공유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영수님의 사진을 본 지역 주민들이 정말 멋진 사진이네요라고 칭찬하며 지역 전시회에 출품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작품을 전시에 내놓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영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걸 사진을 통해 배웠어요. 사진 덕분에 제 인생에 다시 색깔이 입혀진 기분입니다. 사회에 기여하는 봉사는 노년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멘토링 활동은 젊은 세대에게 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만족감을 줍니다. 또한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해 이웃을 돕거나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것은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히 남을 돕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이 사회에서 여전히 필요한 존재라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는 확신은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며 삶의 활력을 더합니다. 특히 자원봉사나 기부활동은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며 더불어 사는 삶의 기쁨을 깨닫게 합니다. 노년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자신의 능력을 확장할 수 있는 최고의 시기입니다. 취미 생활을 시작하거나 배움을 이어가는 것은 삶의 색다른 즐거움을 더합니다. 예를 들어 그림 그리기, 악기 배우기, 정원 가꾸기 등 새로운 취미를 통해 창의성을 발휘하고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여행 역시 자기 개발의 한 형태로 새로운 환경과 문화를 경험하며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지역 도서관, 평생교육원, 온라인 강좌 등을 통해 학습을 이어가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것을 넘어
삶의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성취하며 자신감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혼자 살면서 행복해지는 방법 세 번째는 자신의 가치를 바로 세우기입니다. 노년의 시간은 자신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고 이를 통해 삶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직업, 사회적 지위, 가족과 같은 외부적인 요소가 자신의 가치를 정의하는데 큰 역할을 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외부적인 기준에서 벗어나 내면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넘어 삶의 깊이를 더하고 주변 세계와 조화를 이루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노년에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고유한 경험과 지혜가 축적됩니다. 세월을 거치며 겪은 다양한 상황과 그로부터 얻은 교훈은 다른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과거의 경험을 공유하며 젊은 세대에게 통찰을 전달하거나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 때 자신의 존재 가치를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직면했던 어려움을 이겨낸 방법이나 인생의 전환점에서 배운 교훈은 후배나 자녀들에게도 귀중한 자산이 됩니다. 글을 쓰거나 대화를 통해 이러한 지혜를 전하고 이를 통해 얻는 보람은 자신이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합니다. 노년에는 기존의 사회적 역할에서 벗어나 새로운 목적과 역할을 찾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활동을 넘어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자신의 역량을 활용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봉사활동, 지역사회 참여, 멘토링과 같은 활동은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이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가진 재능을 활용하여 강의를 하거나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히 보람을 느끼는 것 이상으로 자신이 사회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줍니다. 노년은 자신을 돌아보고 삶을 성찰하며 스스로를 수용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삶의 여정에서 이룬 것들에 감사하며 만족하는 태도는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은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을 제공하며 진정한 행복의 토대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명상이나 마음 챙김을 실천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자신에게 감사의 인사를 건네거나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며 긍정적인 순간들을 기억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도 좋습니다. 이는 자신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내면의 안정감을 키워줍니다. 노년에는 물질적인 성취보다 본질적인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가족과의 유대감, 자연과의 조화, 나눔과 배려 같은 것들이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줍니다. 이러한 본질적인 가치는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으며 오히려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주와 시간을 보내며 웃음을 나누거나 정원에서 식물을 가꾸며 자연과 교감하는 순간은 물질적인 소유와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줍니다. 또한 나눔의 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때 그 만족감은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는 계기가 됩니다. 노년이 되면 신체적, 정신적 한계를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계를 수용하는 태도는 나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고 존중하는 첫걸음입니다. 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신체적 활동이 어려워졌다면 정신적 활동에 집중하거나 소소한 취미를 통해 즐거움을 찾는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은 새로운 방향성을 제공하며 삶의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노년에도 사회적 관계와 연결은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고 소통하는 것은 정서적 안정감을 주며 자신이 여전히 사회의 일부라는 소속감을 느끼게 합니다. 동호회나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며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가고 가족과의 시간을 통해 따뜻한 유대감을 유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연결은 단순히 외로움을 줄이는 것을 넘어 삶의 활력을 더해줍니다.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는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는 또 다른 방법이 됩니다. 노년의 가치를 이해하는 것은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노년층은 단순히 나이를 먹은 세대가 아니라 그들의 경험과 지혜가 사회의 중요한 자산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젊은 세대는 노년층의 삶에서 배울 점을 찾아야 하며 노년층은 스스로의 가치를 되새기며 삶의 의미를 찾아가야 합니다. 노년의 시간은 결코 빈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깊이를 더하고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하며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귀중한 시기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이해하고 이를 삶 속에서 실현하는 과정은 노년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